365일 온열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삼환입니다. 오늘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첫 해는 시작을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올해는 좀 운동 좀 열심히 해보려고 헬스클럽을 끊었습니다.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1년 한 달 하면 한 달보다 세 달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세 달보다 1년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도로변에 24시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밤늦게라도 되면 12시에서 가서 운동할 것처럼 제가 세 달을 끊었습니다. 세 달을. 그러니까 365일 갈 수 있는 거죠. 네. 3일 나갔나?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또 그렇고 1년이니까 언젠가 가겠지. 언젠간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갔을 때 봤는데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너무 크고 막 왁자지껄하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분도 별로 없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정도 안 들고 그러니까 또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아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1년을 끊고 아주 싼 가격에 한 달에 비해서는 평균 가격이 싸게 1년을 끊어놓고 3일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왜 그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즌만 되면 1년짜리를 싸게 내놓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싸게 해서 이제 티켓이라도 끊게 하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3개월을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눈치 보면서 열심히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하여튼 저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암 치료 언제까지 하지? 라는 그런 주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암을 진단 받았어요. 진단 받았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물론 처음에는 막 서럽고 불안하고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울고 뭐 낙담하시겠지만 그 현실로 들어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암이라는 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암 진단을 받았을 때라는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질문, 맞아요, 이거죠. 전신 온열 치료를 해야 NK 세포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사이머신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사로 사이머신을 맞아도 면역 세포가 증가한다고 들어서요. 네, 이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저희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신 온열 치료하는데 정말로 온열 치료 전신 온열 치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전신 온열 치료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근데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온열 치료에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온열 치료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온도로 치료 온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몸 전체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열 챔버에 들어가거나 뭐 담요 매트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신 온열을 올린다는 것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암이 있는 위치에 열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신 열을 올려서 암이 있는 위치에 열이 올라가기는 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우나 들어갔다 해서 몸에 땀도 나고 겉은 뭐 화끈화끈거리고 얼굴 시뻘개지고 하죠. 하지만 정말 암이 있는 위치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도 적어도 40도까지는 40도, 42도면 좋지만 뭐 38도, 49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또 위험 상황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체온 자체가 전체 체온이
38도, 39도, 40도, 42도는 이건 뭐 응급실 가야 되고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겉에 열은 올릴 수 있지만 전신 온열 치료는 안에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온열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신 온열 치료가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국소 온열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를 열을 올린다. 그래서 아예 아주 작은 부위, 좁은 부위만 열을 올리는 것은 뭐 그렇게 아주 작은 부위 열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 리저널이라서 그 위치, 지역, 복강내, 뭐 흉곽내, 뭐 등등으로 해서 어느 지역 자체를 열을 올리는 방식. 이것이 이제 암이랑이 하는 그런 치료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온열 치료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상품명을 걸어서 뭐 하지만 뭐 비땡땡, 온땡땡,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온열 치료기들이 지역 어떤 지역을 따뜻하게 해준다, 열을 올린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국소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복강내 항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에다가 수술을 하면서도 열을 올려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이제 관을 케모포트처럼 복강내 포트를 하나 심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다가 열이 대표진 항암제를 넣었다 빼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특수한 형태로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온열 치료하면은 국소 온열 중에 그 지역 온열 치료, 저희 암이랑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온열 치료합니다 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질문에처럼 전신 온열 치료는 아마도 그냥 질문자분이 전신자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온열 치료에는 그런 어떤 그 치료하는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사실은 흉선 추출물이었는데 최근에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성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흉선이라는 면역 조직의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면역을 조절 복원하는 그런 신호를 준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기능이나 수 회복에도 일부 연구들에서 관찰됩니다. 되고 또 이제 수지상 세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 같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돕는 기전이 연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 분야에서도 일부 그런 어떤 면역 세포의 그런 수치 정상화 회복이 보고한 문헌들이 있다예요. 이런 게 일반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나오니까 또 최근에 그 보험회사 보험회사 그 사이모신 알파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정식 국가기관 국가에서 의뢰한 기관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이모신 알파 등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 치료가 그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치료인데 제대로만 쓴다면 보험회사에서 암 환자들한테 그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런 이제 기관의 발표를 하는데요. 뭐 사실 반대로 사이모신 알파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도움을 준다는 논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움을 준다면 그게 치료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영상 영업상 그런 거를 좀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따뜻하게 서로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사이모신 알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25년에 네이처라 그러면은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 잡지 중 하나죠. 네이처 하면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학 보고인데 2025년에 그 절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 간세포암에서 그 치료제 그 항암 치료제와 같이 사이모신 알파를 했던 거예요. 아마도 표적 치료제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사이모신 알파 결론적으로 이런 표적 항암제와 병행한 것이 이렇게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간세포암에 효과적이고 안전했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도 좋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모신 알파를 갖다가 병용한 것이 효과가 더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생존 기간이 같이 썼을 때는 16개월 살았다는 거고요. 그냥 이 사이모신 알파를 안 했을 때는 11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라고 나온 것들이 일부는 생존 기간이 길지만 보통 한 그 기존에 쓰던 약과 뭐 이게 10개월이고 그런 면역이나 표적 치료제가 13개월 됐다 그러면은 10개월에서 13개월이니까 3개월 차이거든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환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통계를 내지만 3개월만 늘어도 막 박수 쳐요. 그냥 야 대단한 치료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백만 원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약제들이 그냥 버젓이 허가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몇 개월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가격,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배제하고 생존 기간 뭐 30%. 만약에 10개월 보통 기존의 평균이 10개월이었는데 생존 기간이 15개월이면 5개월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50%거든요. 야, 50%의 생존 이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딱 보시면 이 논문이 물론 완벽한 논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사람에 대한 논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자체에서 봤을 때는 16개월 대 11개월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길게 사는 거예요. 5개월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50%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문하고 비슷하게 비교한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생존 기간이 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보면 무진행 생존 이것도 우리 헷갈리는데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무진행 생존은 암이 자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행이라 그러고 여기까지는 무진행 하자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효과를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한 동안의 삶의 질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논문들이 하나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 물론 부작용을 보니까 여기 좀 약간은 대변을 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실제적인 객관적인 삶의 질 데이터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데 논문은 이게 상업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모신 알파는 사실 상업성이 들어간 논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특허가 막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 제약사는 이런 연구 안 해요. 안 하는데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모신 알파를 그냥 단독 했던 거 했을 때 좀 좋았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모신 알파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으로 사이모신 알파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이모신 알파가 가능성 있는 약제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암입니다. 이제 뭘 해야지? 처음 안 걸렸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막막하죠. 눈물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등등등. 슬퍼하시지만 슬퍼하셔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치료될 수 있어요. 관해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포, 불안,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빨리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 내가 진짜 암인데 어느 정도 상태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치료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나한테 맞는 계획을 반드시 정신 차리시고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뭐 슬퍼할 때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있지만 주변의 보호자들도 패닉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일단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진단이니까 그럼 진단서, 조직 검사 결과지, 또 영상 뭐 CT나 MRI, PET CT, 내시경, 혈액 검사, 또 이건 좀 처음이지만 뭐 수술을 했다면 수술 기록, 시술 기록, 그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뭐 영양제, 또 그냥 진단되자마자 옆에서 사온 암에 좋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록을 모아야 된다. 뭐 기록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죠. 요거를 반드시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옆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은 처음 진단됐을 때 암 환자 또는 암 환자 가족이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던 분이고 지금도 결과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자분입니다. 네. 작년 2월에 이제 그때가 2월이죠. 2월. 그러니까 여기 좀 딱 창원서 치료하시다가 2월 4일 12월 30일까지는 2024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2월 4일은 2025년을 얘기합니다. 수원이 저희 암이랑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담도암이었는데 그 담도암인데도 CA19-9가 높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 조형표시정의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 이렇게 높았다가 120이었다가 수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요까지가 이제 정리한 건데 이거 환자분이 갖고 오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스스로 다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세요. 혈액 검사 트렌드까지. 예, 그래서 이거보다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거는 딱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지금 그 당시에도 일하셨고 70대셨는데도 상당히 저보다 기억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정리를 잘 하시고 오셨다. 요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5년 8월 방사선 치료까지 했었고 지금은 거의 그 조형피 시자가 0점대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 다 없어진 거냐라고 봐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관해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관해. 이 그래프도 환자분이 그리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보는 문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알아가야지. 알아가지가 아니라 각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뭘 알아야지 뭘 이제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주식을 과거에 해봤지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주식 시장도 이렇게 막 변화되고 불안할 때 오히려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잘 알면 서로 조율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암도 모르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어떡하지?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암이고 위암 조직은 어떻고 그다음에 면역 표시자나 이런 걸 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상을 가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거에 필요한 용도 변경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는데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리고 병기 스테이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지금 뭐 수술 가능한지, 방사선 가능한지, 뭐 재발 위험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만큼 치료를 갈 것이다. 어떤 좀 더 도움을 받을 것이냐 보조 치료를 아니면 뭐 여기서 멈춰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과 삼중 음성이 다른 재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음성 같은 경우는 초반 2, 3년 내에 재발을 많이 하고요.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재발률이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병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 관의 목적이 될지, 조절로 갈 건지, 더 이상 뭐 암을 막 줄인다기보다는 증상 완화의 목표를 갈 건지 등등을 정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본인한테도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치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옆에서 같이 해주는 암이란과 같은 데다가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정한 진단명, 병기 근거, 치료 목표가 이제 관인지 또는 이제 고식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건지 계속해서 장기간 또는 뭐 선택할 게 있다면 장단점 이런 걸 물었는데 사실은 그 본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이게 질문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연하고 구체적인 질문 2가지 정도는 된다고. 아무 질문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질문지를 갖고 가서 상황이 허락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거기 가서 생각하면 생각 안 나요. 그냥 나오게 되니까 반드시 이 질문은 본인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주치의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도와주는데 저기 암이란과 같은 같이 하는 데의 질문이고
또 혹시나 잘 아는 주변의 의료진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뭐 네 가지가 꼭 아니라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또는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더 필요해요. 그런 걸 갖고서 이제 계속 움직여야 질문을 해야 계속 그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반드시 하셔라. 구체적으로 하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보통은 한 군데 가면 딴 데 가고 싶어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아요. 무슨 제주도, 경상도 저런 데서 다 서울로 오니까 이거는 문제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군데서 반드시 안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두 군데 정도는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하게 그냥 어디가 좋다더라 명의가 있다더라 해서 쫓아가는 건 저는 반대고요. 그 대신에 그 어떤 주변에 정말 신뢰할 만한 주변 의료진이 있다면 의견 구하는 정도 거기에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구하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지를 가져가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데를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고 오히려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을 보고 이건 하다가 말았나 보네요. 한 장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현재 상태 알기, 치료 방법, 그 다음에 내 병이 퍼진 정도 이런 건 알아. 조직 검사 좀 알겠는데 정리해서 검사 결과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 내가 걷지도 못하고 거의 뭐 침대만 누워 있고 휠체어 타는 상태에서 항암을 받는다 이거는 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고 체중은 얼마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까지 했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영양 상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살안 빠지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몇 가지 기능, 특히 간이나 신장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은 심폐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 전에 이제 치료하다 보면 항암제 쓰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치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떤 본 치료, 특히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치료들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과 치료 반드시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괜히 그쪽에서 염증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그 이외에 이제 내가 치료 필요한 염증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꼭 필요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주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대상포진 주사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좀 맞으시는 게 맞고요. 안 맞으셨다면 영양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전부터 뭐 벌벌 떨면서 뭐 밥 못 먹고 살 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그저 입맛 떨어진다고 해서 안 먹고 그러면 안 되고 먹어야 될 거 먹고 그 다음에 루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도 환자가 그것을 진행할 체력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금연 절주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검증된 것과 검증 안 된 것을 구분해야 돼요. 너무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이들 이제 또 불안하다고 찾다 보니까 나도 찾고 가족도 찾고 친구도 보내고 이게 뭐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데 중에서 경계해야 될 거 완치 보장 100%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아니 김은신 박사님도 잘 모른다는데 이걸 100% 사람이 누가 알아요? 다 이거는 상업적인 전략이거나 또는 자기만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나한테 근거가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병 암종에 듣는 게 내 암종에 듣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내 암종과 병기가 맞는 사람의 그런 그 경험을 공유하되 100% 참고만 하는 거지 그게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례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봤더니 이걸 먹었더니 나 때더라 해서 그냥 가서 그때 진흙에 있는 뭘 사갖고 오신 분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무슨 진드기인가 뭐 그런 뭐
하여튼 벌레를 달인물을 또 드셨던 분도 있고 하여튼 별분이 다 계신데 그럼 그런 게 아예 빵 퍼센트냐 그러진 않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위생이라든지 만들어진 과정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느 병원 가서 낫다더라 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퍼센트에 든 거지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료진과 공유해야 돼요. 그냥 본인만 알고 안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본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뭐 그냥 무식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안 되면 저희는 뭐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갖고 오라 그래서 다 확인해보고 할 수 있다면 제가 모르면 또 찾아보고 제가 또 환자분들한테 찾아보라 그러고 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해라. 안 됐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 옛날에 환자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분이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보호자분이 이거 적은 거예요. 보호자분이 이걸 갖다가 이거는 현미 뭐 가족이고 외식이고 보충제가 17가지 했어요. 이 당시 저한테. 나중에 이것도 더 플러스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고 뭐 가격까지 막 써셨는데 이분은 이것만 한 몇백만 원 드신 것 같아요. 한 달치가.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환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거 불필요한 것도 빼고 꼭 필요한 거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이제 말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이제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지지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가족도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대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가장 지지하는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절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벌써 멍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이거 했던 거죠 자료. 자, 그래서 2주 플랜 한다면 자료 모으고 질문지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이런 걸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주치 상담하고 검사 확정하고 치료 옵션 비교하고 등등등 해서 2주 정도 안에 현실적으로 행동해라. 생각만 하지 말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도 이 내용도 내한테 맞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영양, 운동, 수면 등등 루틴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치료를 갖다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결과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암이 걸린 것은 뭐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운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확률, 자동차 사고 확률 그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너무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하는 지인이나 가족과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나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또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서로 상반된 얘기 같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는 게 힘이고요. 쓸데없는 투마치 인포메이션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딜레마가 이게 왜 다른 말인가 했더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 게 힘이고 불필요한 것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암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암처럼 길잡이가 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강 PD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보는데 나중에는 이런 길잡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캐테고리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가는 게 저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암의 생각이었고요. 오늘 질문 하나 또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아라. 걱정은 되죠. 근데 걱정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이네요. 원장님 진료 마치고 매주 라이브 방송 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환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처음부터 칭찬하면서 매주 라이브 방송인데 미리 독방입니다. 질문은 제가 위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데 전절제 수술을 못하고 선항암 중입니다. 항암 치료만으로 결과가 좋아서 전절제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안 하게 된다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항암 치료만으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네. 혹시 안 하게 된다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안 한 이유가 좋아진 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잡는다면 저는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